영하 7도의 매서운 한파가 경기 의정부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곧 눈이 내릴 것만 같은 기운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기상청에서는 이미 전날 밤부터 한파 경보를 발령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당부의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의 풍경은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은 모두 목까지 올라오는 두꺼운 외투에 몸을 파묻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깨를 더욱 움츠리며 추위에 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운 아침,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는 노인 한 분이었어요. 79살의 박성태 씨였습니다. 그는 얇디얇은 실내복 차림에 발에는 낡은 슬리퍼만 신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리는 몸을 감쌀 외투 한 벌도 없이 말입니다. 박성태 씨의 걸음걸이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거렸고 때로는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추위로 인해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어디론가 향하려는 듯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 급한 출근길이라는 핑계로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몇몇은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각자의 일상에 쫓기는 바쁜 아침 시간이었으니까요. 박성태 씨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추위는 그의 몸 깊숙이까지 파고들고 있었고 얇은 실내복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매서운 바람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발걸음도 점점 더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홀로 헤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태 씨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른 채 집을 나와서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신 박성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치매로 인한 혼란 상태에서 화장실과 현관문을 착각하셨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실내복 차림 그대로 말이에요. 집에서 나온 지 벌써 1시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인은 점점 더 방향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익숙해야 할 동네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고 어느 길로 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추위는 더욱 심해졌고 그의 의식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했을 때 박성태 씨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정류장 벤치에 앉으려고 했지만 힘이 빠져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얇은 바지를 뚫고 그의 몸으로 스며들었어요. 박성태 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작게 웅크리며 추위를 견디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의 몸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 들렸고 자동차 소음도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태 씨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상태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손발의 감각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대로 계속 방치된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태 씨 자신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막연한 불안감과 추위,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2살의 직장인 정은채 씨였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회사에 지각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목도리까지 둘러싼 채 추위와 싸우며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든 텀블러를 쥐고 있었고 가방 속에는 회사 동료들과 나누어 쓰려고 준비한 핫팩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채 씨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더군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본 은채 씨의 눈에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스를 기다리는 분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얇은 실내복에 슬리퍼, 차림이라니 이 추운 날씨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에 지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과 저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채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박성태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지만 초점 없는 눈빛으로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은채 씨는 노인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추우시죠? 은채 씨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박성태 씨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더 이상 회사 지각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이 노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나갈 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은채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어내기 시작했어요.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가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입으세요. 은채 씨가 따뜻한 롱패딩을 박성태 씨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노인의 어깨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옷감을 통해서도 그 차가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박성태 씨는 갑작스러운 따뜻함에 놀란 듯 은채 씨를 바라봤습니다. 은채 씨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어요. 노인의 손은 정말 얼음 덩어리 같이 차가웠고 거의 감각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노인의 손을 녹여주려고 했어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은채 씨가 부드럽게 물으며 박성태 씨를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면서도 간신히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은채 씨는 그를 버스 정류장의 난간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은채 씨가 노인을 난간에 기대앉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을 뒤져서 준비해뒀던 핫팩들을 꺼냈어요. 포장을 뜯어 흔들어서 열을 내게 한 다음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꼭 쥐고 계세요. 따뜻해질 거예요. 은채 씨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성태 씨는 핫팩의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채 씨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일일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의정부 쪽 버스 정류장에 치매로 보이는 어르신이 실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고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신고를 마친 은채 씨는 다시 노인 곁에 앉았어요. 자신도 추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노인이 혹시라도 다시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따뜻한 곳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박성태 씨는 은채 씨의 친절함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치매로 인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한파로 인한 각종 사고와 신고가 잇따르면서 출동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은채 씨와 박성태 씨에게는 15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괴롭혔어요. 은채 씨는 얇은 니트 스웨터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빨갛게 얼어서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은채 씨는 박성태 씨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쓰러지거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릴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추위는 참으면서도 계속해서 노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은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태 씨를 다독였어요. 노인은 롱패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온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었어요. 은채 씨는 중간중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응급 상황들이 많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녀는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며 계속해서 노인을 돌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박성태 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롱패딩의 보온 효과와 핫팩의 온기 덕분에 떨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흐릿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채 씨는 노인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집이 어디세요? 하지만 박성태 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치매로 인한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은채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곧 따뜻한 곳에 가실 수 있어요. 가족분들도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빨리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박성태 씨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긴 기다림 속에서도 은채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지각에 대한 걱정보다는 노인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드디어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흔들어 경찰차를 향해 신호를 보냈어요. 하얀 입김이 추운 공기 중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경찰차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고 2명의 경찰관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은채 씨에게 물었어요. 이 어르신이 실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떠시고 계셨어요. 치매가 있으신 것 같고 집을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은채 씨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박성태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제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박성태 씨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어요. 경찰관들은 박성태 씨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은채 씨도 함께 따라가며 노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왔어요. 차량의 문이 열리자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태 씨가 경찰차에 앉자 경찰관은 즉시 히터를 최대한 틀어주었어요. 그리고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담요를 꺼내어 노인의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은채 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민분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은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 옷은 제 것입니다. 은채 씨가 박성태 씨가 입고 있던 롱패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까지 계속 입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나중에 외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지만 은채 씨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어르신이 따뜻하게 지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기 전 박성태 씨가 창문 너머로 은채 씨를 바라봤어요. 비록 치매로 인해 정확한 상황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작은 인사를 건넸어요. 은채 씨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박성태 씨가 경찰서로 이송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급박한 전화벨 소리가 지구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는 가족의 전화였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사라지셨다며 치매를 앓고 있는 79살 노인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지구대로 달려온 박성태 씨의 아들 박민수 씨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성태 씨는 따뜻한 지구대 안에서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민수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 박민수 씨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며 오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 시민이 아버님을 발견하고 신고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버님께서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뻔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큰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박민수 씨는 은인이 된 시민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며 연락처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분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셨다고 전했어요. 단지 어르신이 무사하시면 된다고 하시며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박성태 씨의 상태를 점검한 후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몸이 많이 차가워진 상태라고 진단했어요. 집에 가셔서 충분히 따뜻하게 해드리시고 며칠간 상태를 지켜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은인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셨을까요? 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셨을까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집에 도착한 박성태 씨는 따뜻한 방에서 푹 쉬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다시는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박민수 씨는 지구대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 시민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젊은 여성분이셨고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서 아버님께 입혀드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네요. 박민수 씨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도 그 시민의 행동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추운 날씨에 자신의 불편함은 뒤로하고 타인을 도운 아름다운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 회사로 돌아간 정은채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묻지 않았어요. 은채 씨도 굳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노인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은채 씨는 지구대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찾아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은채 씨는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라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어요. 하지만 은채 씨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은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노인의 떨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퇴근길에 은채 씨는 다시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평온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한 은채 씨는 가족들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잠시 멈춰선 15분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15분이 누군가의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은채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의정부시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박성태 씨는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고, 은채 씨는 평범한 일상의 작은 선행을 보탠 뿌듯함을 느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버스 정류장에는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가 오래오래 남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에요.